제이리의 마음 상담소.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리의 마음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지난주에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알고 있기만 해도 중독을 예방하거나 다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공허함, 우울감, 불안함, 조급함 등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술, 마약, 도박 등을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고 착각하다가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가정 환경이나 주변 친구들의 영향으로 인해 약물이나 술을 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참 발달 중에 있는 청소년들의 뇌에는 약물의 영향이 어른들에 비해 더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뇌에 신경 생물학적 변화를 가져와서 성인이 되어서도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게 되고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고 천천히 알아나가겠지 하며 방치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이들과 중독에 관련된 청소년 시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독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개인이 치료를 받기까지의 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치료를 시작했다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의 예후와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클라이언트들을 대하면서 강조하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순위와 꾸준함 그리고 지속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신심리 상담을 계속 받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사회생활로 인해 상담 치료가 미루어지지 않는 것과 꾸준히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것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해 드리는 편입니다. 중독의 치료는 그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들을 고려한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신심리 상담과 의료적인 치료, 그리고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함께 종합적으로 제공이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독과 관련된 치료는 중독의 중증도에 따라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외래 환자 치료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중독치료 상담사를 만나서 상담받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집중적 외래 환자 치료 또는 부분적 입원 치료라고 해서 하루에는 대여섯 시간 그리고 일주일에는 며칠, 그렇게 몇 주 또는 몇 달을 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출퇴근 또는 등하교 개념의 치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치료 단계에서는 개인 상담을 포함해서 집단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치료기관에서 거주 또는 입원을 하면서 24시간 관리를 받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중독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른 심각한 정신적 건강 문제가 같이 있고 가정에서는 적절한 도움을 받기 힘든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이 치료 방법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통제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의학적으로 관리되는 집중적 입원 치료라고 합니다. 심한 금단 증상을 보이거나 여러 합병증이 동반한 경우에 지원되는 서비스 단계입니다. 심한 금단 증상과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의 종합적 치료 과정을 통해 관리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독 환자의 경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환경이 다시 중독에 빠지게 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시스템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알코올 중독자 상호 돕기 그룹 AA 또는 마약 중독자 상호 돕기 그룹 NA 또는 도박 중독자 상호 돕기 그룹 GA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들이 진행하는 만남들에서는 비슷한 중독 증세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동료들을 만나 자신들의 얘기를 나누면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그동안 겪었던 고립감에서 해방되어 연대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구글과 같은 인터넷 서치 엔진에서 AA 미팅, NA 미팅 또는 GA 미팅을 검색하셔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상호 돕기 그룹들의 위치들을 찾아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치료 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중독 환자에게는 가정의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중독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나미 시카고, NAMI 나미 시카고라는 기관인데요. 위에 말씀드린 정신질환이나 중독 환자의 가족들을 위한 서포트 그룹과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몇 가지 실수와 판단착오 또는 누군가의 유혹으로 인해 중독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에는 절대적 평안을 평소에 누리지 못하는 나의 삶의 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누리고 있다면 삶의 공허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육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과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의 완전한 인도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중독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던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기적과 같은 삶과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종합복지관 정신건강 프로그램 디렉터이신 제이리의 마음상담소였습니다.